안녕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여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관계를 넓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노년을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많은 것을 닫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닫고 헛된 소비를 닫고 필요한 관계를 닫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에 나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이것저것 사주고 이야기하고 참견하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쳐 보이고 초조해 보이고 불안해 보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들은 입을 닫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조언하고 손주 교육에 간섭하고 친구들에게 충고하고 세상사에 대해 평가합니다. 그들은 지갑을 닫지 못합니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손주가 원한다고 하면 사주고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빌려주고 스스로도 필요 없는 것을 삽니다. 그들은 관계를 닫지 못합니다. 불편한 사람도 만나고 피곤한 모임도 나가고 의미 없는 연락도 받고 원하지 않는 약속도 지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닫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입을 닫으면 무시당할 것 같고 지갑을 닫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관계를 닫으면 외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어둡니다. 그리고 그 열림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갑니다. 반대로 노년을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이 적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합니다. 그들은 소비가 적습니다.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아낍니다. 그들은 관계가 적습니다. 의미 있는 사람만 만나고 나머지는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열도록 배워왔지 닫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열림이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소진된 노년은 존엄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닫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닫아야 할까요? 닫는다는 것이 인색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명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닫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1장.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적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이 적다. 쇼펜하우어는 말에 대해 냉정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말을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떻게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은 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이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말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조언, 평가, 과거 이야기. 이 세 가지는 겉으로는 선의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 경험으로는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나아 하고 말합니다. 손주가 무언가를 배우려 할 때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하고 말합니다. 친구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할 때 내가 보기에는 하고 말합니다. 이 조언들은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조언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아직 유용한 사람이야.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자녀는 또 시작이네 하고 생각하고 손주는 할머니는 몰라 하고 생각하고 친구는 그냥 듣고 넘기자 하고 생각합니다. 조언하는 사람은 자신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세상을 평가하고 연예인을 보면서 행동을 평가하고 이웃을 보면서 삶을 평가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즘 세상은 저 사람은 하는 말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평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지도 못하고 자신을 성장시키지도 못합니다. 다만 말하는 순간에만 자신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지고 또 다른 평가를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과거 이야기는 더 미묘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옛날에는 하는 이야기들, 이것은 겉으로는 추억을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더 좋았어, 지금은 다 망가졌어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고, 말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말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오히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말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하면 상대방의 반응을 신경 쓰게 되고, 평가를 하면 동의를 구하고 싶어지고, 과거 이야기를 하면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모임에서 계속 말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자녀의 육아 방식에 대해 조언하고, 손주의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내고, 사회 현상에 대해 평가하고, 과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들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집니다. 그는 이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말을 많이 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더 강한 어조로, 더 확신에 찬 태도로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나면 그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아무도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악순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덜 듣고, 덜 들을수록 더 많이 말하게 되고, 더 많이 말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입을 닫는 것입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언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한번 멈추고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이 조언을 원하는가?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평가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가가 무엇을 바꾸는가? 만약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 평가는 불필요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가? 만약 그저 나의 추억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혼자 간직하는 것이 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침묵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들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침묵하는 사람은 존중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항상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는 사람들이 듣는 척만 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 예입니다. 그는 말이 적었습니다. 사교 모임에 나가도 대부분 침묵했고, 토론에서도 필요할 때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무뚝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침묵하는 것은 무례해서가 아니라 말할 가치가 있는 것만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닫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말했습니다. 평생 조언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듣는 시간입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입을 닫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 손주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당신이 조언하지 않으면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찾아와 물어봅니다. 당신이 평가하지 않으면 그들은 오히려 당신의 의견을 궁금해합니다. 당신이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으면 그들은 오히려 당신의 경험을 듣고 싶어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적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이 적다. 노년의 존엄은 많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침묵에서 옵니다. 입을 닫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2장.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에 의해 가난해진다. 쇼펜하우어는 소유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얻으려는 욕구 자체가 불행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서 그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노년의 지갑은 묘한 방식으로 열립니다.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친구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겉으로는 필요해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생활비가 부족하겠지 하면서 줍니다. 자녀가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지 않으면 자녀가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내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를 찾지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손주에게 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감, 옷, 과자, 손주가 원한다고 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손주가 원하지도 않는데 사주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이거 사줄까? 할아버지가 저거 갖고 싶지? 하면서 먼저 제안합니다. 이것은 사랑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손주를 위해 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손주의 사랑을 사기 위해 사주는 것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거래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지갑이 열립니다. 식사할 때 항상 먼저 계산하고 선물을 주고받을 때 더 비싼 것을 주려 하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 빌려주거나 줍니다. 이것은 관대함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주고 싶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색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주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도 문제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삽니다. 건강식품, 운동기구, 옷, 여행 상품. 나이 들어서 건강 챙겨야지. 이제 나를 위해 써야지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 건강식품은 먹다가 남고 운동기구는 구석에 방치되고 옷은 옷장에 걸린 채로 있고 여행 상품은 계획만 하고 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얻는 순간에만 잠시 만족하고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갑은 계속 열리고 돈은 계속 나가지만 행복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나이 든 사람들은 지갑을 닫지 못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통해, 성취를 통해, 역할을 통해.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돈이 유일한 증명 수단이 됩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야. 하고 돈을 통해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돈으로 증명되는 가치는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자녀가 당신의 돈을 받는다고 해서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주가 당신이 사준 선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당신을 더 그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가 당신의 돈을 받는다고 해서 당신을 더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돈을 자주 주는 사람은 돈으로만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녀는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손주는 무언가를 받을 때만 좋아하고 친구는 혜택이 있을 때만 연락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주지 않으면 그들은 멀어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자녀에게 돈을 대주던 노인이 있습니다. 집을 사는데 보태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고 손주 교육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보태줍니다. 그는 자녀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자녀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그때 자녀의 반응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방문도 줄어들고 전화도 줄어들고 관심도 줄어듭니다. 노인은 혼란스럽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돈으로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유지되지만 돈이 없으면 사라지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간단합니다. 지갑을 닫으십시오. 불필요하게 주지 마십시오. 요청받지 않은 돈을 주지 마십시오.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가 어렵다고 하면 주고 싶고, 손주가 원한다고 하면 사주고 싶고, 친구가 부탁하면 빌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자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자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손주는 그것 없이도 괜찮고, 친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지 않았을 때 진정한 관계가 시험됩니다. 만약 자녀가 당신의 돈 때문에 찾아왔다면 돈이 없을 때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돈이 없어도 찾아올 것입니다.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때문에 좋아했다면 선물이 없을 때 무관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좋아한다면 선물이 없어도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에 의해 가난해진다. 지갑을 닫는다는 것은 인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주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을 닫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더 부유해집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돈으로 사랑을 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돈으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돈으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관계가 드러납니다. 돈이 없어도 남아있는 사람들, 선물이 없어도 찾아오는 사람들, 혜택이 없어도 연락하는 사람들, 이들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돈으로 만들어진 관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3장.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몫이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논쟁적인 주장 중 하나입니다. 그는 고독이 불행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조언과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노년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필수적인 관계, 유익한 관계, 필요한 관계. 젊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위해, 경력을 위해, 생존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필수적인 관계는 가족입니다. 배우자, 자녀, 손주, 이들과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조차도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생기고, 너무 자주 만나면 피로해지고, 너무 많이 간섭하면 관계가 상합니다. 유익한 관계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교류가 있는 관계입니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동료, 서로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런 관계는 몇 개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친구는 평생 서너 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관계입니다. 의미 없는 모임, 형식적인 만남, 의무적인 연락, 불편한 사람. 이런 관계들은 에너지만 소모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여전히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외로울까봐, 고립될까봐, 잊혀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모임에도 나가고, 불편한 사람도 만나고, 의미 없는 연락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들이 진정한 교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혼자입니다. 형식적인 대화, 피상적인 관심, 공허한 웃음, 이런 것들은 외로움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동창회에 나가는 노인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건강, 자녀, 손주, 옛날 이야기. 매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그는 더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모임에는 진정한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는 듣는 척만 하고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의 나열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마주치면 인사하고, 때때로 수다를 떨고, 가끔 모임에 나갑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의미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가깝게 살기 때문에 유지되는 관계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들을 사회적 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 형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벗어나야 합니다. 관계를 닫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지 않고, 불편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형식적인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나만 안 나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당신이 정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않고, 당신이 거리를 둔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고,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당신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반면 필요한 관계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당신이 나오지 않으면 불평하고, 당신이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 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몫이다. 이 문장은 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타인의 존재로 공허함을 채울 필요가 없고, 끊임없는 자극으로 지루함을 없앨 필요가 없고, 피상적인 관계로 외로움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닫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의미 없는 관계에 쓸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것입니까? 쇼펜하우어의 답은 후자입니다. 관계를 닫는다고 해서 외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진정한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수십 명의 아는 사람과 피상적인 수다를 떠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의 시간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생각하고 사색하는 시간. 쇼펜하우어는 이 시간이 노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4장. 거리가 존경을 낳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고슴도치 우화를 만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따뜻함을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어렸을 때는 가까워야 했습니다. 보살피고 가르치고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고,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이 거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녀의 삶에 개입하려 하고, 여전히 조언하려 하고, 여전히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에는 하면서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고, 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살도록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불안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멀어지면 자신이 필요 없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입하고, 계속 조언하고,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효과를 냅니다. 자녀는 부모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리를 두려하고, 연락을 줄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간섭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부부가 육아 방식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귀하게 키운다.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다 하면서 자기 방식을 강요합니다. 자녀는 처음에는 듣는 척하지만 점점 짜증이 납니다. 결국 갈등이 생깁니다. 조부모는 내가 손주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래? 하고 섭섭해하고, 자녀는 우리 일인데 왜 간섭해? 하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자녀의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하는 것을 보면 말하고 싶고, 손주가 잘못 키워지는 것 같으면 간섭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관계가 개선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공간, 각자의 시간, 각자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 하려 합니다. 항상 같이 있고 항상 같은 일을 하고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각자가 독립적일 때 가능합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고 혼자 있어도 괜찮고 상대방 없이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서로에게 지치고 너무 많이 알면 실망하고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생깁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 예입니다. 그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몇 명의 친구와는 평생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지 않고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했습니다. 거리가 존경을 낳는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가까워야 존경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고 결점이 보이면 실망하고 실망하면 존경이 사라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체가 아니라 그들의 최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존경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닫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가깝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인내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가깝게, 어떤 관계는 적당한 거리로, 어떤 관계는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누구와는 가까이, 누구와는 멀리, 언제는 다가가고, 언제는 물러서고, 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관계는 건강해지고 삶은 평온해집니다. 5장. 현명한 사람은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줄 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소진시키려 합니다. 타인의 요구, 사회의 기대, 욕망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 관계 맺고, 소비하고, 활동하면서도 견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제한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을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명확했습니다. 대부분을 닫아야 합니다. 입을 닫고, 지갑을 닫고, 관계를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방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고,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언하고 싶은 충동, 평가하고 싶은 욕구,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관계를 피로하게 만들고 자신의 존엄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지갑을 닫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려는 시도, 인정을 얻으려는 노력, 불안을 감추려는 소비, 이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욕망을 만들고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닫는다는 것은 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모임, 형식적인 만남, 불편한 사람, 이 모든 것에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들은 에너지만 빼앗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진정한 관계를 위한 시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닫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의 기대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입니다. 반면 닫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타인의 노예, 욕망의 노예, 불안의 노예.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응답하고 무언가를 충족시키려 하고 무언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구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명확해집니다. 닫을 줄 아는 노인은 평온합니다. 그는 말이 적고 소비가 적고 관계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닫지 못하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그는 말이 많고 소비가 많고 관계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외부에 반응하느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존엄은 타인을 끊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요구에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다는 것은 일부를 닫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상시에는 자신이 먼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먼저 보호해야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먼저 지켜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평온을 먼저 확보해야 타인에게도 평온을 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노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말이 적지만 하는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소비가 적지만 필요한 것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적지만 그 관계들은 깊고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만 그 시간은 풍요롭고 평온합니다. 이것이 존엄한 노년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노년. 쇼펜하우어는 이런 노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도 이런 노년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닫으십시오. 불필요한 입을 닫고 불필요한 지갑을 닫고 불필요한 관계를 닫으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울 것입니다. 외로워질 것 같고 잊혀질 것 같고 의미 없어질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닫으면 닫을수록 당신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평온해집니다. 더 존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열림이 가능해집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에너지를 쓰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현명한 노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음은 여기 두고 가셔도 됩니다. 여백에 머물다 가세요. 여백에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백이 문장을 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백이었습니다.